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넘쳐나는 코인 뉴스 중에서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핵심 뉴스들만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철회했다는 규제 쪽 변화. 둘째, 비트코인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과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물량. 셋째, 인도에서 부동산 토큰화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 넷째,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줄면서 공포 심리가 다시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연준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가 2023년에 만들었던 무보험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던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침이 사실상 은행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장벽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커스토디아 은행 같은 곳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개설하는 문제와 얽히면서 은행이 코인 관련 서비스를 하려면 넘어야 할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강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그 지침을 거둬들였다는 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은행 활동을 특별히 더 강하게 막는 방식에서 기존 금융권 감독 프로토콜 안에서 표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코인을 무조건 위험하다고 따로 떼어놓고 막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권 프레임에 넣으려는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당장 연준이 코인을 밀어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시장이 진짜로 원하는 건 디테일이거든요. 은행이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같은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큰 방향만 놓고 보면 은행권과 코인 시장의 관계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관리와 편입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은 이더리움 같은 자산에도 연결되는데요. 왜냐하면 은행, 결제, 토큰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 인프라 논의가 커지면 결국 이더리움이 자주 소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오늘 차트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약 2,827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이 최근 늘어난 반면 90일 기준으로는 가격이 꽤 크게 빠진 상태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단기 가격보다는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느냐 관점에서 체크하는 게 더 적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글래스노드 기준으로 비트코인 고래들이 최근 30일 동안 약 230억 달러 규모를 매집했고 이게 13년 만에 최대 월간 매입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보통 10BTC에서 10,000BTC 보유 지갑 같은 대형 구간이죠. 한 달 동안 약 269,822BTC를 추가로 매집했다고 나와 있고, 동시에 거래소에서 403,000BTC 이상이 인출됐다는 흐름이 같이 언급됩니다. 이게 왜 강력한 신호냐면,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당장 팔 준비가 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OTC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커스터디로 옮긴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장은 이런 패턴을 보통 공급 타이트 가능성으로 먼저 해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고래 축적이 커진 뒤에 가격이 방향을 바꾼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고래가 샀다는 것과 지금 당장 오른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 구간은 유동성이 얇아지면서 가격이 더 예민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즉, 좋은 신호가 있어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의 매집 뉴스는 낙관 재료라기보다는 시장 바닥을 논의할 때 근거로 쓰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큰화 법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부동산, 인프라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같은 고가 자산을 디지털 단위로 쪼개서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부분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금융 포용 정책으로 포장하면서 인도에서 결제 혁신을 이끈 UPI의 비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도는 토큰화를 하겠다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토큰화를 법 체계 안으로 넣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큰화는 결국 코인 시장에서 늘 꿈으로만 말하던 실물 자산 금융화의 대표 테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투자자 보호, 복잡한 소유권 구조, 주별로 파편화된 법,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문제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인도도 똑같이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전용 법률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감독하에서 테스트하자는 입장을 내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당장 가격에 반영되는 뉴스는 아니지만, 대신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넘어오는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쌓이면 시장 내러티브가 다시 투기에서 인프라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때 수혜를 보는 섹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단기 온도도 짚고 가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활성 지갑 수가 2023년 최저치로 떨어졌고,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즉, 참여자가 줄고 심리는 극단적 공포로 치우친 상태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작은 거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잡음이 줄어들어서 진짜 수급이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가격 레벨로는 10만 달러 회복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언급되고, 아래쪽으로는 81천 달러대가 구조적 지지선처럼 이야기됩니다. 또 어떤 분석에서는 81,500달러를 실제 시장 평균 매입 가격 같은 기준선으로 잡고, 이 구간을 지켜야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레벨이 무너지면 74천 달러 부근이 다음 방어선으로 거론되고요. 여기에 MACD 같은 모멘텀 지표가 아직 약세를 보여준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로는 일본은행 금리 결정을 연결시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 겹치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죠. 이게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매크로 변수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위험자산 전체의 공통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기적인 내러티브 쪽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연준이 지침을 철회하면서 제도권 편입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인도에서는 토큰화를 법으로 다루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체인에서는 고래들이 강하게 모으고 있고, 거래소 물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참여가 줄고 유동성이 얇아지면서 심리가 극단적 공포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흔히 좋은 뉴스가 있어도 바로 오르지 않고,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하게 흔들리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레벨과 흐름을 차분하게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